제가 이제 뭐 1시간 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제 라이프 스토리, 성공 스토리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지금 한 3년 반 됐는데 30년 동안 여기서 제가 대학교 나오고 군대 생활하다가 미국 가서 30년을 살다가 생활했죠. 그리고 되게 이제 뭐 미국 사람들 회사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교류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는 많은 게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 문화가 너무 다르죠. 사회 문화가 다르죠. 기업 문화가 다르지, 정치 문화가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제가 작년 7월에 책을 낸 다음부터 어떻게 이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만 7월부터 12월까지 한 94회를 강의를 다니고 제가 이제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많은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요새는 뭐 MBC나 뭐 EBS에서도 제가 6번 그 특강을 해 50분짜리. 근데 이제 삶에 대한 건 아니고 뭐 교육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소통에 대해서도 하고 행복에 대해서도 하고 뭐 창업에 대해서도 하고 제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 반 동안 제 삶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뭔가 좀 좋은 말을 해드릴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성공의 7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삶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여대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거긴 학생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참 제가 잘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제 삶에 조금 요약돼 있고 이제 그게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 권씩 가서 구입해서 보시면은 그러다가 진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야 나는 요새 너무 생활이 힘들어 책 볼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저한테 독후감만 써주시면 제가 지필 사인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책 팔러 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라이프 스토리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사실 고생한 얘기 또 여기 왜 왔는지 여기 와서 제가 보고 느낀 삶 지금 또 하는 일 그거 참 재밌겠죠? 재밌는데 그렇다고 또 여긴 또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죠?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보다는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 메시지를 한번 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했는데 어떠세요? 제 스토리만 하려면 이거 안 보고도 그냥 쭉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맨손으로 가가지고 27살 때 철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제가 여기 설 수 있을 때 부모님이 돈이 많았다거나 또 제가 천재였던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했다거나 그럴 때면 사실 여기서 할 얘기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평범한 학생이었고 끼도 많고 끼도 많게 생겼잖아. 그죠? 학교 시작 때 정말 방황도 해봤고 이제 그런 데서 막상 이제 미국에 가서 그때 저 학교 될 사실 꿈, 희망, 미래가 없었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공부는 안 되고 그냥 27살에 딱 미국에 가니까 그때 가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드는 거는 다 때가 있고 그리고 집에 떠나봐야지 집을 떠나야지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엔지니어가 안 하면 제가 노동을 하든지 테크니션이 되든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간 대학원을 등록하고 그나마 이제 저 공부는 안 했더라도 전자공학과를 어떻게 뒷문으로 나왔으니까 등록을 하고 낮에는 시간당 3,000원씩 받으면서 노동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학교 다녀보신 요새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알바한다 그러면 벽돌 지고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요새는 참 편하게 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서 진짜 노동을 하고서 저녁 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밥 먹고 가면은 까마득하죠. 왜 내가 대학교 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 그런데도 절박한 마음에
내가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니까 그때같이 공부가 잘 될 때가 없더라고. 네.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모르면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손 들었어. 강의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공부도 되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꿈의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부속품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뒤져서 간 회사가 한 30명 되는 회사인데, 그게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적이 있었다.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만족하지를 못하고, 새로운 도전에서 이제 1억 원을 가서 착오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런 걸 키웠는데, 첫 번에 저는 한 10억의 매출만 일으키면은 그 이익만 나오면, 야, 이거 대단한 성공이다. 그때 기업이, 사실 기업이란 걸 몰랐으니까. 예. 근데 뭐 월급쟁이 하다가, 그렇죠? 내 회사를 해가지고 이익 내는 회사면 좋겠다 했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갖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걸 갖다가 열심히 쫓아갔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는 항상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성장이 무뎌지거나 성장이 없으면 이 회사는 언젠가는 망한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그런 이런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뭔가 성장이 무뎌졌다는 건 그 시장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경쟁이 나타났기 때문에 슬로우 다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박관념 중에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선점해 나가는 두 가지 싸움이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500억에 10억의 매출을 시작했는데 500억의 매출이 오고 이익이 너무 났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놓고 났는데 나누고 보니까 내가 지은 거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래사장 위에다가 초가집을 진 거더라. 사상누각. 저는 그때 사상누각이란 말을 그때 배웠어요. 지나고 보니까 참 사람이 경험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 경험이란 게. 그래서 이제 한번 재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초가집이 아니라 고층 빌딩을 한번 줘보자 하는 그러한 목표. 또 경험이 있고 제가 이런 그 당시엔 정말 보기 드문 성공을 하니까 돈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또 성공을 하니까 좋은 인재들이 설득해도 안 오거든요. 제가 그런 경력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안 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보기 드문 그러한 이런 성장을 이뤄냈죠. 그래서 한 2년 8개월 만에 나스닥에 나가고, 그리고 직원을 한 1,500명에 전국에 한 60개의 지사를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기술도 앞서야 되지만은 항상 시장 선점에,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레드오션. 암만 좋은 테크놀로지나 더 값싼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숙된 시장에 뚫고 들어가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혼점하자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물론 여기에 전 엄청난 운이 따랐죠. 왜냐하면은 두 번 회사 할 때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구리선을 써서 통신하던 시대에서 광섬유를 쓰는 그 시대가 왔는데 마침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간 거야. 참 천운이에요. 좀 그래서 가끔 교회 가서 강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죠? 내가 조그만 회사를 가더라도 하필 그 회사를 갔어.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또 컴퓨터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그걸 다 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초창기 네트워킹하는. 그래서 그때 이걸 이제 앞으로 저지 엮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제일 첨단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한 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성장을 참 이뤄냈다. 그래서 첫 번 투자액에 한 25배 이익. 저한테 또 투자하는 사람의 100배니까 처음부터 투자한 사람은 얼마겠어요? 2,500배죠. 근데 저는 이런 그분들에게 두 달에 걸쳐서 3억 원을 모으는데 30명한테 가서 사정하면서 제발 낳고 밀고 투자해달라.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죠? 얼마나 제가 그때 촌놈 같았겠어요. 영어도 서툴른데
투자되려면 누가 해주겠어? 그래 대신 그때 차고 했을 땐 1억 원 가지고 내가 시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야 1억 원 들어가서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큰 돈 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큰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시드 마니가 돼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투자했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은인이죠. 예. 한번 저한테 그냥 모르고 투자했는데 2,500배 그러한 이익을 남겼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15년 동안 두 회사를 했는데 이걸 60번의 전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3억 원을 막아주고 회사를 이제 모금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멋진 3명의 신사가 그 투자한 사람이 얘들은 이사회를 하죠. 이사회. 전 이사회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사가 그 중에서 3명이 뽑아서 이사 되고 알고 보니까 내 보스야. 이 사람이 이만큼 이제 고생했네. 이제 그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경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을 들여서 경영하고 나한테 그냥 기술에 대한 책임만 줘.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 나한테 조금의 기회가 주어지겠다. 한 6개월 시한 보라고 생각. 6개월. 그런 각오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개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 지원을 하다가 요청하잖아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또 제품을 갖다가 팔고서 고장나면 누가 고치러 가죠? 제가 고치러 가잖아. 그래서 1인 면역을 하면서 결국 기업이 돌아가는 걸 배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인맥이 있기 때문에 요새같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누구누구 다 쫙 나오지만은 그때 모든 게 전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팩스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나사라고 그 인공위성 띄우는 데 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영업 지원 나갔던 친구한테 쟈 내가 이런 좋은 제품인데 가져오라고. 네, 거기는 뭐 학연 지연이 없습니다. 뇌물 접대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세이브해 주겠다는데 절약해 주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설명하고 그때 두고 가라고 그러더니 정말 한 2주 후에 1억 원짜리 오더가 들어온 거예요. 1억 원. 한 제품 10대인데. 그러니까 1억 원 가지고 시제품 나와가지고 첫 번째 영업을 이룬 게 1억 원짜리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됐어요. 한 달 경비가 한 2천만 원 나갔을까? 근데 이게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1억 원 팔면은 한 9천만 원이 남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한 거야. 그 이사들이 어떻게, 이거 촌놈이 뭐 자기가 제일 좋은 제품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네? 그런데 나사란 데 가서 우리 내 물건을 사줬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저는 우회해요. 어떻게 1억 원 가지고 나가서 1억 원 매출하고 이익이 즉시나고. 네. 그렇지만은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건데 항상 이사들한테 제가 매년에 그러니까 매출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익에 대한 목표를 세우죠. 그럼 내가 한 얘기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모자라도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이 프라이드라고 그럴까? 자부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공개시장에 나가가지고는 나스닥에 거기서는 이사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저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제가 약속을 했거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클 거다. 그렇게 한 게 그게 잣대가 되더라고. 제가 저보다 먼저 그런 걸 갖다가 경험하고
저에게 그런 멘토가 있었더라면은, 예,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만큼 한다고 그러고 조금씩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잣대가 됐는데, 야, 그거 뭐 매 분기마다 그걸 맞춰야 되는데, 만약 그 분기에 이익을 1,000원을 내기로 했는데 995원이에요. 5%가 부족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식이 한 20, 30%가 빠져. 그런데 그때는 우리 전 직원에게, 미국에서는 이제 IT 업계 같은 데는 직원들에게 전체 주식을 주거든요. 스탁 옵션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 친구들은 생각하는 게, 뭐 월급만 받아서 거기서도 아유, 집 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 사고 싶고, 집을 장만하고 싶고, 시집장가 가는데 미천 마련하고 싶고, 다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은 보통 거기는 40시간 하는 게 9 to 5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 끝나면 총알같이 갑니다. 총알같이.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를 동기부여를 해서, 야, 우리는 최소한도 60시간은 일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을 쓸 데도 없어요. 참 좋은 사람 쓰려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모티베이션,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그런 거 줘야 되니까. 뭐 스탁 옵션도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주고, 뭐 별걸 다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60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 70시간, 80시간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별 타가지고 자기도 목표가 뚜렷한 거야. 그 회사가 잘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니까. 그런데 하자는 대로 매번 전쟁 싸우러, 야, 힘든 전쟁인데 해줘, 좀 하면서 같이 싸우자 했는데, 나가가지고 만약 그 전쟁이 실패해서 주식이 하루아침에 20, 30%가 빠져보세요. 제가 이 주주들에게 둘러싸여서 매일 일하는 게 그거 아주 유쾌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친구는 빚내서 주식을 사. 빚내서.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는 거 같거든. 엄청난 그 스트레스, 프레셔로 쫓아오는데. 근데 그런 친구에게 절대로 실망을 시킬 수 없다. 한번 사기가 꺾이면 그걸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야, 미안해. 우리 다음 전쟁 그래도 한번 싸워야지. 이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분기, 전쟁이죠, 전쟁. 그걸 하기 위해서 24시간, 4시간 없이 오직 직원들에게 실망시킬 수 없다. 우리 주주들을 실망시키고, 어때는 그런 각오로 해서 전 60번 전쟁 아니에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몇 번 싸웠죠, 전쟁? 교육 많이 받으시니까? 아, 그거 어떻게 이거 안에서 그걸 대답하실 수 없는데 한 번도 없이 되면 그 문제네. 예? 아이고, 참. 아유, 그러세요. 네. 저도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다 왔는데 23번이에요. 23번에 써서 23번 전승을 했거든요. 제가 책을 좀 몇 권 가져왔는데 뭐 부상 드릴 필요 없겠네. 응? 그게 저는 60번의 전쟁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60번의 전쟁을 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실적과의 싸움이었어요. 네. 이건 정말 뭐 제가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게 그때 한창 떴을 때 이제 어떤 신문에서 기자가 이제 저를 갖다 인용을 했는데, 그때는 동양 사람이 그렇게 뜬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왜 하필 아시아의 빌 게이츠야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어머님이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워싱턴 대학에서 밤에 컴퓨터를 쓰게끔 한 환경을 만들어줬고, 또 타이밍에 맞아서 그때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키웠지만은 정말 이 동양인으로서, 예? 진짜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맨손으로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제가 이제 책에 있는 얘기에서 한번 저걸 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같은 본문의 7 키워드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재미있으세요? 네, 재미. 근데 제가 미국에 살다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거기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은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항상 땡큐하고, 예? 그렇죠. 감동 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니까, 메말라요. 메말라. 우리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막 하는데, 글로벌리제이션이 사실 영어만 잘한다고 아니거든. 저는 영어 열풍 부는 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열풍. 영어는 필요한 사람 하면 돼요. 그죠? 필요하면은 제가 해가 직접 쓰니까 느는 거야. 어학이란 쓰지 않으면 늘질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사교육이 그냥 해가지고 힘들고,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삶이 제가 보기엔 제가 이렇게 좀 외람되게 얘기한다고 뭐 저거 하지 마세요. 정말 불쌍해요. 삶이 너무 바쁘게 사세요. 진짜예요.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요새 보니까 영어 열풍 때문에 아침에 어디 출근하기 전에 학원 가서 배우고, 또 점심시간에 가서 배우고, 그거로 진급을 갖다가 매기고. 왜 그럽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메마른 사회에서. 참 우리나라 이거 정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엔 한심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과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글로벌 매너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Thank you.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I'm sorry. Excuse me. 그리고 아까 같이 조그만 것에도 감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하려면 그 사람도 컬처를 알아야 돼. 컬처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여유 있는 모습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 여기 와서 내가 말씀드린 눈을 제대로 맞추는 분이 없어요. 네. 여기 조금 전에 오게 된 내가 굉장히 높은 우리 학교에서 높은 물론 잘 보고 눈을 못 맞춰. 참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아니 눈이란 건 뭐예요? 마음의 창 아니야, 창.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얻고 교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게 재밌나 안 재밌나. 그러니까 전 눈 안 맞추면 강의를 못해. 정말이에요. 그런 것이 자신감을 넣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들도 대통령 만나면 떳떳합니다. 그죠? 가슴 딱 펴고 미스터 부시 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좀 빗나갔습니다. 얘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편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를 얘기한다면은 저는 항상 현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 도전, 몰입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취한 위치에서 내가 행복한가를 물어보죠. 그죠? 근데 행복이란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제가 엄청난 부를 이뤘죠. 명예를 이뤘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행복하지 주지도 않더라고. 행복한 게 그게 아니에요. 행복이란 거는 있는 위치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지 그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 돈만 많이 준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 달만 있어봐요. 금세 익숙해져.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변화가 무엇이니까 자연히 몰입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 뭐 몰입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변화를 계속 더 찾은 거예요. 제가 왜 30년 있으면서 미국에서 상류층에서 인정받는데 왜 여기 왔겠어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찾아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이건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저의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헝그리 마인드가 없었다 하면, 제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죠. 저에게 그러한 가난부터 밑바닥부터 컸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직원들을 갖다가 동기부여하면서 이끌고 갔던 원동력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재벌 2, 3세들 그런 사람은 경영하면 안 돼요. 뭘 알아야지.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거닐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더라도 어떻게든지 이런 헝그리 마인드를 절대적인 결핍은 아니더라도 가난해도 상대적인 가난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이런 헝그리 마인드를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참 존경하는 게 여기에 오신 그 이유가 헝그리하기 때문에 배움이라 헝그리.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와서 강연하는 게 정말 즐거웁니다. 예, 단지 그냥 시간이 짧아가지고 뭐 제가 잘못했습니까? 딱 얘기했지만 실망시킬 수 없다. 저에게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정말 시킬 수 없다. 여러분 앤디 그로버라고 그 인텔에 그 창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Paranoid for Failure라고 Paranoid for Failure 실패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자기가 인텔을 갖다가 성장시킨 원동력이더라. 제 책에 있는 거지만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나의 가치관은 꼭 성공해야 말겠다가 아니라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쪽이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다 원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자료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성공할 때는 말이죠. 참 보면은 아까도 많은 저희 삶을 돌아보면 기적이에요. 제가 대기업에 있다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조그만 회사를 갔을 때 하필이면 그 회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광섬일선 통신하는 회사다. 그죠? 두 번째 회사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제 책에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만은 헤쳐나갈 때 저희는 항상 귀중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기업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좋은 사람 뽑아올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일단 만들어 왔으면은 그 사람을 정말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러한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절대 떠나가지 못하게끔 상사 때문에 떠난다고 그러죠. 상사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와 많은 좋은 만남이 옵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야. 한국에서 여기 사시는 분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좋은 기회나 만남이 있어도 그냥 스쳐가요. 스쳐가. 예. 막 배우고 가자는 열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뭘 앞으로 좀 더 앞에 세계가 진로라든지 뭐 고민이 있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꼭 저 같은 사람 아니래 돼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나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당시에 어떤 고민을 저기까지 이뤘는지 그럼 그 사람들 다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나누고 싶어 해요. 사람은 가지면요. 다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는 게 왜 성공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근데 와서 나는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연대에서 5명의 학생들이 왔어요. 학교. 제가 만나주고 책 사주고 여기 사인해주고 뭐 비디오 찍고 한 3, 40분 동안 사진 찍고 뭐 너무 행복해 가는데 진짜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용기가 있으면 길이 다 열리는데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감히 만나줄까. 네. 저
저보다도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다 밥 사주면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경험을 갖다가 항상 남하고 나눈다, 쉐어한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누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이 바쁜 사회에서 쓸데없는 만남하는 게 아니라 귀한 만남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예. 저는 여기서 절대로 쓸데없는 만남은 하나도 안 해요. 1분 1초. 삶을 시간이 앞으로도 너무 아까운데 왜 시간을 낭비를 해? 그렇죠. 저는 저를 찾아오는 고민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저는 그걸 통해서 참 기쁨을 느끼거든.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어떻게든지 그 가운데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리더십이란 뭐 요새 뭐 보면은 저도 서강대학교에서 야간대학에서 막 16주씩 해가지고 리더십 강좌를 하잖아요. 3시간씩. 가르칠 거 없어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뭐 지식을 통해 배우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과서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서는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나? 왜 행복하지 않았나? 아, 나한테 빅픽처를 안 줬어. 부속품 같이 느끼게 해줬어. 정확 많은 도전이 없었어. 일에 대한 도전. 인정을 안 해줬어. 그죠? 관심을 안 보여줬어. 그런 걸 알잖아요. 어떻게 동기부여되는지. 그럼 그걸 역으로 쓰니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물론 사람을 쓸 때 올챙이를 쓰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올챙이가 물을 흘릴까 봐 올챙이 잡아내요. 잘못 부르면. 가차없이 그 사람은 내보냅니다. 올챙이가 물을 흘릴까 봐 사람을 잘 써야죠. 그렇지만 일단 사람을 잘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그 사람의 최대한도로 빼내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요새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한 48%가 진짜 죽지 못해 직장 나간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이래가지고 막 쏠려가지고 저 잠깐 인터뷰 좀 하실까요? 너무 제 강의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어요. 그렇죠? What's wrong with me? Or what's wrong with you? 그래서 그게 48%. 근데 이제 거기에 얘기했죠. 자기가 아까 수능 점수에 의해서 이제 전공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그렇죠? 아니, 제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학교를 좀 낮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 전공을 택해가는 게 해야 되는 건데. 요새 제가 보니까는 전부 쏠려가더라고요. 그럼 50등이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사자로 그냥 처음에서 들어가고, 뭐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뭐 쫙 들어가고, 계리사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안정된 직장, 뭐 공무원, 뭐 학교 선생. 그러고 나서 이공계가 요새는 50등으로 빠졌더라고. 저희는 옛날에 이공계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공계 학문이 참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참 좋은 기초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뭐를 갖다 문제를 푸는 걸 배우잖아요. 요새 보면 경영대들 막 하는데 잘못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현장에 와서 체험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책에서 배운 경영이라는 거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동의해요? 웃는 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고개를 옆으로 치우시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근데 잘못된 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뭐를 갖다가 이제 어릴 때도 이렇게 뜯어보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뭐 라디오도 뜯어보고 이거 뜯어보고 그럼 뜯어보면 꼭 나사가 두세 개가 남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치과 의사가 됐다고 생각해봐. 수능에 쏠려가지고 그러면 아주 사람 잡아요. 요새 임플란트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정교한 기술이 펴면 내가 미국의 그 LA에 보면 토마스안이라고 이 임플란트에서는 아주 대가가 있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강의도 하는데 그 병원에 딴 데가 잘못된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잇몸을 갖다 벌써 상해가지고. 정말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뇌와 또 핸드 코디네이션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쏠려가잖아. 쏠려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됐다.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해요. 좌절. 전혀서 젊은 의사들이 있는 데는 절대 안 가요. 그죠? 본인이 원해서 간지를 안 간지를 모르잖아. 돌팔인지 아닌지를. 좌절합니다. 요새 대기업에서 한꺼번에 500명, 1000명, 2000명씩 뽑을 때 필요해서 뽑습니까? 아니에요. 네. 요새는 모든 게 효율화되고 자동화되고 뭐 되니까 옛날에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하잖아요. 그죠? 또 뭐 모든 공장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근데 요새 같은 취업난에서 그런 데서 안 쓰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죠. 진짜 대난입니다. 근데 써야 되잖아요. 그럼 한 3개월 교육시키고 나서 뭐해요? 컴퓨터 하나 줘요. 저는 왜 하냐면 저는 멘토링, 장학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걸 통해서 들어서 그래요. 그럼 생각해서 컴퓨터 하나 주고 나서 일을 시키는데 챌린지 되는 일을 시킵니까? 아니죠.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3년, 4년 돼도. 그럼 과장님,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면 나도 몰라. 이만 앞으로의 내장돼도 모르는데. 이게 대기업의 현실입니다. 전 처음에 절대 대기업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 처음에 명함은 중소기업, 너 무슨 학교에 저기 하진 뭐라더라도 거기 가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2명 쓸 걸 1명 쓰니까 일거리 많아요. 그렇죠? 항상 도전이죠. 인정받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쓰지만은 indispensable. 없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기업에서 24,000불 연봉을 받다가 중소기업 가서 제가 2년 반 만에 얼마 받았는지 5만 불을 받았어. 제가 저 없이는 안 되니까 뭐 갈 때도 돈 올려줬지만 매년 많이 줘요. 그렇지만 더 달래지. 안 줘? 안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되게 창업의 기회가 주어졌고.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저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좋아하는 일이라도 다 갔더니 그냥 참 보면서 대기업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참 힘들겠어요. 꽉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과장 위에 차장, 차장 위에 부장. 예. 참 힘들죠. 꽉꽉 막혀 있으니까 암만 창이야 뭐예요. 가면 막히는데 몇 년 거기서 눈치 보다 보면 눈치밥 먹다 보면 있던 거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에 정말 자기를 인정해 주면서 비전을 제공하면서 계속 자기를 도전시키는 그런 직장. 그렇게 만들어 주지만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리더로서 신뢰감을 주고
솔선수범하고, 그렇죠. 토요일 날 일하라고 하고 와서 제가 골프 치러 가면 우리나라는 참 좋겠어요. CEO 오면은 여긴 접대 문화가 많으니까. 예, 난 접대하러 일찍 퇴근하고 술 마셔야 돼. 접대하려고 주말에 골프 쳐야 돼. 아,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비서한테도 얘기하지 않고서 어디 쓱 없어지잖아. 어디 갔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나오고 내가 골프 치러 가봐. 동기부여 되겠어요? 아니죠. 그게 솔선수범입니다. 믿음을 줘야죠. 제가 투명해야죠. 공정한 평가를 내려줘야죠. 부속품까지 느끼지 않게끔 해줘야죠. 그걸 통해서 이게 내가 남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회사 같이 느끼게끔 한다. 그랬을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통 들어가가지고 100을 할 사람이면 200의 일을 합니다. 근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몇을 하겠어요? 50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럼 200과 50의 몇 차이예요? 4배 차이가 나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는 직원들을 행복하는 그것 자체가 리더십이다. 다른 거 없어요, 리더십. 또 저는 사실 옛날에는 우리 살 때는 돈과 백 없으면 정말 서러운 나라였어요. 제가 미국에 가는데 저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 대사관 같은 한국 여자가 앉아가지고 여권을 냈더니 그걸 쓱 보더니 휙 던져. 야,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야. 네, 그런 이해가 치밀어 오는 거 있잖아요. 앵거, 분노가. 내 이 나라 다시 안 온다 그랬어. 다시. 너무 분했어요.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나라가 빈약하면 우리 존재를 모릅니다. 머리가 까마면 Are you Japanese 그래요. 일본 사람이면. 아니야. 나는 코리안이라면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그렇게 몰라요. 그죠? 가서 인종차별을 느낍니다. 그런 서러움을 받다가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열리고 월드컵이니 좋더라고요. 이제는 코리안, I'm Korean. 그래, 코리안? 참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 살던 분들은,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다 애국자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한가위 기적 이뤘을 때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그렇죠. 박정희, 정주영 이런 분들이 해서 참 산업화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화하면서 일자리가 막 주어졌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한가위 기적이 이뤘을 때는 중국이 잠자고 있었다. 중국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의 문화혁명이 없었고 우리나라 같이 동시에 산업화되면서 우리와 같이 경쟁했더라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와 경쟁할 나라들이 없었어요.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그 사람들 보면 좀 똑똑합니다. 예.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그레시브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이 민족 속에서 물론 한가위 기적 늘었지만은 저는 제 세대에는 요새 같은 김연아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제가 98년대 TV를 보는데, 거기 박세리라고 하시죠? 박세리. 그냥 핀에다 그냥 볼이는 팍팍 꽂히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네. 개인 종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S 오픈 하는데 그냥 볼이 물가에 들어가니까 발을 탁 꽂 들어가서 해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야, 난 엉엉 울었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네.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터부 시대에 있는데 저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책에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는 터부실 게 없어요. 거기서는
별을 많이 달수록 레르킹 같은 사람이 별을 8개 달잖아. 예. 저는 제 소원이 5개 다는 겁니다. 예. 여기 돈 없으면 못해요. 예. 왜냐면 반을 줘야 되니까 망해야죠.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째 결혼해서 제 딸을 낳는데 제가 왜 이름을 스티브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멋을 내는 게 아니라 김윤종 하면은 윤종하면 뭐 돼. 윤종, 윤, 뭐, 이런.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김 부른단 말이야. 내 성을. 기분 나쁘거든. 그럼 애들한테는 정말로 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부르기 쉬운, 공용할 수, 그런 이름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박세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그 세리? 좋네. 그래서 김세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코리안이라는 거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들 다 코리안이시죠? 예, 여러분들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란, 제가 이제 성황대학교에서 야간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라는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안에는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필요한 인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6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서 사회 나가서 써먹을 게 있었어요?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제가 착한 건 드릴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부응되는 공부를 하는 건 그런 거 쓰임이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사람을 써보니까 회사를 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머리가 몇 명은 필요해요. 몇 명은 필요해요. 우리가 고층 빌딩을 진다, 아키텍 그런 건물 진다,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에요. 천재적인 머리인 사람은 좀 성격이 괴팍해. 모나가지고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죠? 그 조수미 알잖아, 조수미. 내가 여기 뭐 모르지만 제가 일레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했는데 그건 프리마도나냐, 프리마도나. 아주 성격이 괴팍해요. 딴 데 가서 진짜 그래.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집 못 가고 혼자 살지. 사실 그랬거든.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책임감 있고, 그리고 캔도 애티튜드, 파지티브 애티튜드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한번 맡기면은 그 사람한테 맡기면 신경 안 써요. 네, 이거 됐냐 걱정하면서 팔로우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 해주는 사람. 또 뭐 있어요? 물론 창의적인 것, 그거는 뭐 딴 쪽에 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더라. 제가 일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아니면 뭐 배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저는 오늘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뭐 20대, 30대 초반 아직도 고민도 많고 뭔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구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해서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느냐? 내가 이걸 이 자료를 조금 바꿨는데 이게 안 떴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선 차별화 전략 중에서 첫째는 호기심이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요새 학생들한테는 이제 기재기 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은 사회 나오면은 대기업 사자가 된다고 좌절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벌써 대학교 졸업할 때면 에너지가 다 빠져 소진돼가지고 나가면 비실비실합니다. 요새 왜 하루 종일 대기업 들어가면 인터뷰를 하겠어요? 그 친구한테 무슨 공부를 했느냐? 아니죠. 네?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떠한 경험을 했고 앞으로의 욕심, 야망 이런 게 뭔지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건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화라는 거는 공부에 있지 않다. 머리에 두뇌에 있지 않다. 꼭 창의적인 것만 있지는 않더라. 예. 정말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삶입니다. 예. 저는요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들 뵙잖아요. 아까 여기 조금 들어있을 때 굉장히 높은 분 뵀는데 이렇게 봤으면은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물어볼 게. 근데 저는 아무 관심도 없는 뭐 학교 얘기, 뭐 LA 다녀갔던 얘기. 그 필요 없거든요. 몇 분 있으면서. 얼마나 그 삶에서 물어볼 게 많습니까? 그렇죠.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제가 그 조그만 회사에서 들어갔을 때 저 엔지니어로서 책임 연구로 들어갔지만은 뭐 저 같은 사람 많죠. 근데 저는 그때 창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그래도 왠가 그 주위에 있는 경쟁 회사들이 뭐를 하는가가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럼 그 스펙을 놓고서 고민한 거예요. 이 친구 얘네들이 뭘 만드나?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경쟁 회사 뭘 더 잘 만들 수 있나 고민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2년 반 후에 창업의 기회가 생긴 거더라.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같이 되세요? 예? 쉬운 애가 좀 책 못 받아가. 어? 40? 일로 있다. 이따 받아가세요. 내가 작년에 환갑을 지났어.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직도 난 호기심 많은 청년이에요. 삶에 대한 배움이 너무 갈구하고 있어. 정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책을 많이 안 읽고. 그리고 나서 했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왕이면 난 여기 베스트가 되자. 어떻게 뭐 베스트가 될 수 있는 뭐 여건 갖춘 거 같아요? 안 같아요? 좀 뭐 그러면 보면 뭐 외모도 좀 있고, 네? 제 목소리 좋다고 또, 야,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어. 그쵸? 그게 무대 초질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한 일주일에 2권씩. 정독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저의 삶에 어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할래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잖아. 저는 국어를 정말 못했어요. 사회를 못했어요. 사회 그런 게 정말 싫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는 3시간 스트레이트에 3시간 그냥 쫙 해요. 저거는 밤 새실래?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움의 열정이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 그리고 정말로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좀 더 나은 삶을 하려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막 굉장히 스트러글 하시죠. 제가 압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저같이 이룬 사람, 경제의 여유가 시간제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행복하면 저는 그걸 넘버원으로 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강의 가면 그렇습니다.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사실 때는 1년이 한 달같이 빨리 갑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요새 평균 은퇴율이 53대인데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어. 시간밖에 없으면은 그때는 자기가 바쁜 삶이 아니면은 자기가 몰입하지 않으면 이게 한 달, 1년 같이 안 가요. 응?
그럼 그때 10년을 살면 100년 같이 살아야 돼. 그죠? 참 그 고민이에요, 요새는. 이게 고령화되게. 또 한 가지 정말 즐거움은 저는 제일 좋은 게 대화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이 저는 제일 즐거워요. 대화되는 순간이 눈을 마주 보면서 호기심을 갖고 서로 삶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런 게 참 정말 즐겁더라. 그게 제가 행복에 대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열정, 그 다음에 그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 정말 가지고 사세요. 항상 주어진 일에 내로 앵글로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주위에서 빅픽처를 보려고 그러세요. 거기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그리고 제 강의 듣시면서 뭐 너무 그냥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좀 마음에 닿는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시면서 하셔야지.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자. 그리고 창의성 있잖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창의성은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항상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면 그게 창의예요. 딴 거 별거 없어요. 예,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을 익숙해지고 알면은 거기에서 판단력 생기고 솔루션을 하는 거거든. 회사하면서 제가 참 보면 요새도 사람을 리더십하면서 쓰고 뭐 이러지만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죠? 그 다음에 기획하고 또 그런 걸 갖다 기획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일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번 나와서 미래를 안다 보고서 우리 이러는 걸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 중에서 난 그걸 참 잘해. 예. 우리 요새 그 잡 사이트에 요새 올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아까도 말씀이 열정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정말 너희들 학창시절 제일 중요한 거는 스펙 쌓기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서 아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그게 성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을 일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평생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하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더라. 제 책에 좋은 말 많죠. 예. 여러분 책들 보세요. 예. 아직 꿈, 희망, 미래 안 보셨으면은 이거는 정말 보셔야 될 필독서예요. 예. 오늘도 길게 그 독후감을 써서 보냈는데 제 책을 보고서 라이프에 대한 생각이 바뀐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책에서 제 돈 벌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또 성실이죠. 뭔가 성공한 사람은 달라요. 달라도. 그죠?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뭔가 다 보고 있지만은 깨달음이 있지만 깨달음을 또 실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 성공한 사람은 시간 관리를 엄청나게 하죠. 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는 시간이 오후 시간에 되는 것보다 두세 배의 효과를 발휘하죠. 저도 하루 종일 일에 쳐가지고 하다가 이상하게 한 서너 시쯤 되면 다 깨잖아요. 그때 주마등 같이 떠오르는 생각들. 예. 정말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예. 그래서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뭐죠? 약속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뭐 책임감도 어떻게 보면 성실인데 그런 것이 뭔가 다른. 여러분들 요새 인터뷰 하겠어요? 저도 사람 쓸 때 처음에는 사람 쓸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쓰다 보니까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딱 보면은 벌써 첫 모습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5, 60번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안 돼. 벌써 이게 딱 판단이 나요. 선입관은 아닙니다. 인상 주는 모습에서 아, 이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태어나서 신뢰할 사람으로 태어났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 잘 정리정돈하고 자기 시간 관리 철저히 하고 어디 가서도 만나서 메모지 꺼내내고서 메모하고 그렇죠? 그리고 몇 마디 나눠보잖아요. 직장을 구하러 간 사람이 듣고서 아니죠. 정당한 사람 그 회사를 또 완전히 알고 가서 나가 여기 와서 하게 되면 나가 무슨 발전이 있느냐 딱 물어보세요. 나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거꾸로 물어봐요. 당당하게 그런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당당함. 당당함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 보면은 암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눈을 딱 마주치면서 해야 돼요. 저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데 와가지고 얼굴만 보고 있다가 그냥 가요. 준비해가서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아. 그렇지. 예. 그러한 용기. 참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성실 여기에 다 묻어나죠. 정직 투명하다.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다 성실에서 하는 거고.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과 긍정적인 마인드,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책임감이라고 하고 싶다. 이게 제 책임 얘기입니다. 도전. 아까도 이제 호기심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추구한 변화를 갖다가 찾다 보면은 뭔가 틈새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틈새가 기회입니다. 그저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그런 틈새가 발견해도 사실 도전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라. 필이 꽂혔을 때 해라. 그래야지만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필이 꽂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후회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옛날에 그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했어. 지금도 평생 후회하고 계실 거야. 해야 돼요. 거기에 설령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난 피아니스트야. 너무 재능도 있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하늘의 별따기죠.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거기 뭐 10,000분의 1 확률, 100,000분의 1 확률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모자란 하지만은 또 다른 재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현실적인 걸 찾아가야겠죠. 그런데 설령 피아니스트 세계 넘버원이 안 되고 끝에 가서 좌절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 좌절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엄청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하자. 필이 꽂히는 건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준비된 도전은 없고 또 부속품이 그점에 부속품이 행복할수록 완전히 준비된 도전은 없다. 저도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사실 창업할 때 10개의 조건을 갖다가 다 예견하고 준비해서 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두 개밖에 모르면서도 했는데 일단 실패할 수 있는 각오로 하다 보고 물론 운도 따라야겠죠.
개인의 능력도 있어야겠죠.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같이 참 힘든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 삶에서 용기를 내고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자신감입니다. 그럼 자신감을 어떻게 찾냐? 너무나 목표를 먼데 두지 마세요. 아까도 주위에서 행복한 삶 하자니까 거기서 조금씩 변화하려는 그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사람, 롤마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100개 단계로 나눴어요. 100개 단계. 그러면 한 단계를 갖다 올라가는 그 단계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아, 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럼 1년에 한 달에 한 권만 읽자, 그럼. 한 달에 한 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걸 갖다 한번 해냈을 때 얻는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뿌듯함. 그래서 항상 성공은 이런 이 자신감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큰 성공은 작은 성공에서부터. 작은 성공의 성취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더 큰 성공의 유혹이 쫓아온다. 제가 처음에 10억의 매출을 일으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500억이 됐고, 절대 창업할 때 나는 여기서 A, B, C to Z까지 갈 때 그 단계를 다 기획한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걸 하겠다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변화에 항상 적응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죠. 변화를 포용하고, 그런 능력만 있으면 또 판단력을 있고 선택을 하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신감이 온다. 제가 그 부자들의 그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MBC에서 그 녹화를 했는데 5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어떤 이제 자녀가 우등상을 타가지고 왔어요. 우등상. 그러니까 우등상 다 왔더니 그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우리 한국 어머님. 우등상 몇 명이나 탔어? 너네 반에서? 네. 더한 어머니는 최고상은 누가 탔어? 이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까? 이야, 너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너무 기쁘다. 응? 어떻게 그걸 타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님의 정말 큰 그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말이죠. 제 삶을 보면은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겠지만 저도 국어를 못했죠. 남들 전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예. 사실 중고등학교 때 참 서러운 게 친구들한테 뭐 아주 왕따는 아니더라도 예? 좀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 진짜 난 제일 좋아하는 게 친구들을 그 집에 불러서 특히 같이 놀고 파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새빵 사려면서 어떻게 그걸 해.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또 어떻게 공돌이 됐잖아요.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뭐 어떻게 미국 가가지고 뭐 운이 좋아서 창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각종 여러 가지 화려한 생활도 해보고 각종 여유를 지났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죠? 강단에서 MBA를 갖다가 16주를 3시간씩 가르친다는 거고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걸 하는데 제가 또 거기서 제일 우수한 교사로 또 뽑혔어요. 네, 제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또 제가 놀라운 것이 사실 제가 책을 내고서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그 명강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강단에 서고 거기서 막 열정을 느끼고 요새는 그냥 저 찾아와서 매일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저를 알아주고, 예? 또 저를 물어봐주면 제일 재밌어요. 좀 질문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나 엄청난 잠재력이 다 있는데 그것에 과연 몇 퍼센트를 갖다가 자기 살아생전에 끄집어내서 보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잠재력으로 변하는 건 어떤 거예요?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변화를 가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거다.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예. 즐겁습니다. 저같이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뭐 실력하면 뭐 지식, 경험 뭐 다 좋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양성 중요합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력 참 중요하죠. 문제 해결 능력, 기획력,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근데 그게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애석하게도. 부딪히면서 자기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만남, 독서, 체험, 각종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될 그러한 저거다. 직장도 자주 옮기세요. 한 군데서 있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또 필요한 건 그렇죠. 일단 자기가 좋아하고 도전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1만 시간 아웃라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연아 같이, 강수지 같이. 누가 바치지 말래도 바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제 소통. 뭐라고 했나? 소통이 전부다. 저는 제가 물을 잠깐 좀 마시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학교 나오고 직장 얻고 가정 꾸리고 애들 키우고 천국이에요. 예, 남들과 비교하는 삶도 아니고 정말 삶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일찍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래서 제가 UCLA 같은 데가 막 100만 불씩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파티가 열잖아요. 한 500명이 모이는데 거기 가면 동양인은 하나인데 날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 누구냐 그러면 my name is Steve Kim, who are you? 이런단 말이야. 이거 재미없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뭐 여행하거나 골프 치거나 뭐 부부만이 해서 재미있는 건 아니거든. 다양한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만나는 게. 그 여기 오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많죠. 근데 저는 또 이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고 또 뭐 배경이 색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한번 만나면 또 계속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야, 근데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 제일 느낀 게 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뭐 총장님, 뭐 유명한 대학원장, 신문에 나오는 분들 만나잖아요. 기업인들. 눈을 안 맞춰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눈을 이러고 얘기를 해. 어떤 경우는 젊은이 둘 찾아가지고 날 분명히 보고 얘기하는데 옆을 보고 얘기를 해. 아니면 이쪽을 보고 얘기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침묵이 항상 싫으니까 침묵이 정말 싫어요. 같이 있는데. 그럼 한번 찔러주잖아요. 제가 어떤 대학원장님하고 한번 저녁을 하는데 좋은 와인에 저녁을 하는데 아니 찔러줬죠. 요새 학교 어떻게 뭐 잘나고 뭐 신문에도 자주 나시고 뭐 이러더니 그다음부터 3시간 혼자 떠드는데 정말이에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혼자 떠들어요. 전 그날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10분밖에 저 얘기를 못해요. 진짜예요. 그냥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 그리고 이제 제가 동창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지만 제가 성공했으니까 저녁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갔잖아요. 가면 이제 막 악수들 하고 났는데 그러면 야 정말 반갑다 이게 아니라 악수가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제3자 얘기들 해. 전 모르는. 그죠? 제3자 얘기들 그렇게 여긴 재벌 2, 3세 다 꿰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재벌에 관심이 많은지. 그러다 무료해지면 군대 얘기하고 옛날에 난 기억도 못하는 담임 선생이 누군지. 저한테 한 번 말을 어떻게 고생했느냐 한마디 좀 얘기 좀 해봐라. 기회를 안 주더라고. 다시 그런 모임 안 가. 또 여기 와서 머리 보면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동호인 모임이 있어요. 그죠? 많은 모임 있잖아요. 뭐 두세 네만 맞으면 우리 이제 매번 정기적으로 뭐 이름은 뭐 명칭은 뭐가고 누가 회장하고 뭐 쫙 하잖아. 이제 안양에서 골프 치고 이제 와인 모임이에요. 거기에 뭐 여자 국회의원도 있고 뭐 대학원장도 있고 CEO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율이 이제 들어갔는데 골프 치는데 골프 여러분 치는 걸 이게 4-5시간을 같이 걸어다니면서 하는데 물론 이것 자체도 챌린지가 있지만은 사실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질 않아. 질문을 안 해요. 네. 그럼 내가 당신 요새 뭐 사업 잘 돼요? 네? 그러면 그럼 끝나. 아니 사실 사업을 이러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벌여 나갈 수 있잖아. 요새 한국에 왔는데 재미가 어떠세요? 소일은 어떻게 하세요? 뭐 물어볼 게 진짜 수백 가지인데 안 물어봐요. 남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더라. 그러고서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제 와인을 하시는데 난 여기 분들이 그렇게 일어서서 건배사를 멋지게 하는 건 몰랐어. 전부 해당화 진달래하면서 하는데 끝내주대. 그리고 그 모임에서 생일 케이크를 해줘가지고 뭐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당신하고 만나서 저녁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갖다가 서로 속의 얘기를 주고받는 모임이 한 사람도 없더라. 1년을 지났어도 이건 아니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나온 다음에 절대 그런 모임 안 해요.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죠. 미국에서는 파티하면은 전부 오면 칵테일 가지고 하면서 1시간 반씩 얘기하다가 이제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럼 옆에 사람들하고 옆에 있을 때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건 정말 매너가 아닙니다. 저는 알래스카에 우리 첫 번째 와이프하고 여행을 갔었어요. 애들 데리고. 처음으로 큰 여행이었지. 아침 새벽에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배로 타고 크루즈를 내려오는 건데. 도나스 커피를 딱 했는데 여기 조그만 테이블인데 여자가 한 분 있어. 미국 여자가. 근데 앉아가지고 혼자 먹고 있으면은 그건 매너가 아니죠. 항상 말을 붙여야 돼. 버스를 타고 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버스 여행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는 좀 노인네들이 많이 해. 나이 먹은 분들이. 전부 남녀가 돼서. 근데 뒤에서 보니까 다 너무 재미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반은 결혼했던 분이고 반은 데이트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같이 뭐 이렇게 뭐 숨겨놓고 데이트가 아니고 사별하거나 뭐 해가지고 거기 이혼도 많잖아요. 와, 행복은 저거다. 그쵸. 저는 요새 결혼하는 젊은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편하게 해주고 대화가 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즐기면서 사는 사람. 들었죠? 그럼 정말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다 왜 그쪽으로 나갔나. 그래서 여기 와서 그 파티라잖아요. 그렇게 적었는데 여기는 어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 가면은 저 테이블에 있는데 그거 와서 여기 공식적인 스피치들 하고 재미없어요. 그 끝나면 뭐 밥 먹고 무슨 공연하고 무슨 재미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앉는 사람들이 이러고서 말 한마디 안 붙여. 하다못해 제 동창
대학교에서 하는 모임, 그 이쪽 행사. 같은 동창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한마디 물어보질 않아요. 참 우리는 물어보는 걸 그렇게 터부시해. 그죠?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대화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이 정말 우리 삶에서 큰 행복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았어요. 요새 소통과 화합이 큰 우리나라의 그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피터 드러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뭐 소통으로 자아한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건 좀 안 맞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유익한 대화를 위한 세 가지 법칙, 뭐 밝은 표정과 질문하고 경청하고 호심하고 경청한다. 제가 요새 소통에 대해서 리더십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중국 사람들 보면 이 한자에 진거 보면 진짜 천재들이에요. 소통하면은 왜 통소라 하지 않고 소통이라고 그랬겠어요? 소는 뭐냐면 트일소거든. 그 다음에 통할 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려면은 트여야 돼. 트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여기서 저는 보면은 미국에는 8시간 일하면 다 집에 가잖아요, 집에. 근데 여기는 얼마나 바깥에 시간을 많이 보내셔요, 그죠? 또 끝나면 뭐 집 가시는 분도 한 분도 없어. 어떤 때 1차, 2차, 밤 12시, 1~2시까지 들어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자기 속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얘기하면서, 주고받나. 오픈을 안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제일 세 가지 안 되는 게 뭐예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책을 가져왔는데 상품 드릴 분이 한 분도 없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또 마누라, 이제 골프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사실 만나면은 자식 얘기, 그것도 뭐, 야, 우리 자식이 잘났다 이거보다도 고민에 대해서 좀 털어놓고, 우리 마누라하고 어제 죽도록 싸웠어. 난 정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임마. 나는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질 것 같아. 수십 번 생각하고 아직 살고 있어. 그럼 트인단 말이야, 이제. 그렇잖아요. 그럼 별을 적어야, 그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생활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열어놓기 힘드냐, 그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만났을 때 다른 직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도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오픈을 해야지 서로 접근이 쉽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참 이게 트여야 된다. 오픈을 하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그랬죠.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이다. 그죠? 정말 눈을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둘씩 짝을 쳐가지고 특히 남녀끼리 한번 해서 가능하면 해가지고 눈을 갖다 한번 그렇게 바라보세요.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니 오래 봐주셔요. 한 10초는 바라보셔야지.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들 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을 눈을 통해서 서로 교감이 되어간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진짜 이분이 나 진심을 얘기하는 걸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눈 맞추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무 바쁘게 살고 정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소통에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소통이 참 우리나라 문화에 너무 중요하다. 요새는 자기 표현의 시대입니다. 암만 많이 알면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배움도 어디에서 소통에서 오는 거예요. 질문하고 모든 이런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리더십, 다 글로벌리제이션, 다 이 커뮤니케이션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그냥 문화현실인지 뭐 CEO들은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 공허하고 외롭다, 집에 안식처가 없다. 예. 저는 CEO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동맥경화증이에요. 조직이 각 층마다 이게 피가 혈류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도 CEO들 외로워요. 만나서 얘기할래도 서로 형식적인 얘기만 하거든. 참 삶이 메마릅니다. 중앙관리자들 예. 위에서 늘리고 아래서 치다. 그렇죠. 사원들은 우리가 암만 창의적이고 뭐 하잖아지만 남 막히죠. 그리고 아까 행복 얘기했죠. 행복. 진정한 자기의 그런 동기부여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꽉 닫고 못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느냐? 저는 제가 속에 있는 거 하루를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하루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서 계속 머리를 때리니까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털어놔야 돼. 털어놔야 속에 있는 걸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지만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 홀타지서 해서 그걸 해결하잖아요. 나중에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식이더라. 왜 대기업의 간부가 자살을 하겠어요? 왜 재벌 2, 3세가 돈이 없습니까? 왜 자살해요? 왜 해요? 네? 외로웠죠. 자기가 속 얘기를 그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하다못해 자기가 같이 매일 피부를 맞들고 그렇게 같이 오래 썼던 아내, 남편하고도 속 깊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의 선순환은 어디서 오냐? 마음을 열어놓고서 소통하는 데서 온다.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돼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서 거기 있네. 되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 리더십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왜 리더십 센터를 하는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작년 11월에 가지고 한 1월 달에 그 서울여대에 가가지고 그 했어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근데 거기 우리는 강의식이 아닙니다. 거기는 강사들이 들어가고 코치들이 들어가서 계속 내면의 세계를 끌어내는 생각하게 하고 토론하고 계속 발표시켜요. 한 2분씩 나와서.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쭈삣쭈삣하고 그런 애들이 3일 만에 총장님 앞에서 울면서 자기는 앞으로는 내 삶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총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후배들 위해서도 정말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해 주세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젊은 CEO가 와서 자기가 그렇게 뭐 MBA도 하고 뭐 갖은 교육을 받아도 회사 가서 써먹을 거 별로 없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한 그건 자기가 현장에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뭐 MBA 가르쳐봤자 별로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칠 게. 그런데 저는 그 학생들한테, MBA 학생들한테 너네들 소개서를 갖다가 소개를 10분씩 줄 테니까 PT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발표해봐. PT 자료 제대로 만드는 학생들이 없어요. 전부 과장, 부장, 차장 이런 친구들인데. 진짜예요. 그리고 10분을 줬으면 거기에 정말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스트 엑기스를 뽑아서 쏟아부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했고 부모님이 뭐 했고 이래요. 이건 아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PT를 잘하는지 저는 그게 큰 핸디캡이었어요. 나 혼자나 저렇게 해보나.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 교육을.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멘토링 실전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CEO들 위한 최고의 과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다고. 그래?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소통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소통 리더십이라는 걸 강좌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는 25명밖에 못해.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나와서 발표시켜야 되니까. 근데 25명 했는데 거기에 강사가 한 5명이 들어가요. 저까지. 스피치의 전문가 뭐 저. 그리고 코치가 한 8명에서 한 13명이 12주를 갖다가 같이 보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자마자 우선 힘 빼는 거 가르쳐요. 힘 빼고 마음을 여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계속 2분씩 그 강의, 또 커뮤니케이션 그런 강의도 조금 듣지만은 2분씩 발표시키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 동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줘요. 그럼 자기가 한 거 보잖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소개를 하라 했으면 그 엑기스를 우리가 아는 건 안만 많아도 그걸 탁 해가지고 2분에 줄여서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건 참 힘든 거거든.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계속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 왜 이렇게 잘못했는지 그것도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영상 편지라고 해서 아내에게 비디오는 데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게 해요. 말로. 그럼 또 해가지고 CD를 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도 주고 해가지고 오는데 그걸 하면서 한 2주, 뭐 3주 되면 벌써 나와서 써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 가서 오픈을 하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칭찬 릴레이를 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런 변화를 모습을 참 좋더라고. 언제 기회 있으시면은 다음에 들어가시면 카페 그 스티브 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DHF라는 게 Dream, Hope, Future예요. 꿈, 희망, 미래가 제 재단 이름이거든요. 그 스토리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카페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고 오늘 또 이런 강연 후기가 있으면 거기에다 좀 또 실어주시면 좀 좋겠고. 그래서 CEO들이 변하면은 그죠? 마음이 열고 막혔던 그 혈맥들을 혈관을 갖다 뚫어주면은 어떻겠어요? 직원들이 행복해집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지면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다 끌어받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과가 나죠. 좋은 사람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럼 성과 나면 어떻게 CEO는 또 신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한 걸 갖다 나눠주죠. 프로핏 쉐어링 나눠주고. 그럼 어때요? 또 존경받잖아. 존경. 예, 그렇다면 회사가 잘 됩니다. CEO를 뚫어줘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이런 중간 관리자들 해가지고서는 그 한국 재무 그 회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한 30몇 개 과정을 몇 번을 해요. 뭐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게 결국 강사들을 컨텐츠를 뽑아서 우리 컨텐츠를 거기에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강사들, 코치들 해가지고 계속 그걸 통해서 해나가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틀 동안을 하는데 중간 관리자들이 와서 배우는데 와 끝나고 나면 이런 교육은 처음이다. 너무나 이 변화에 상한다. 어떤 젊은 친구인데 좀 이렇게 혈기가 있는 친구예요. 옛날 같은 운전하면은 그냥 차들이 막 껴들라고 빵빵 하고 오던 친구가 하루 교육을 딱 받고 가는데 차가 껴들이 다 들어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여유를 찾게 되더라고. 참 엄청난 그런 저건데 저게 이제 9월 달에는 이 중간관리사를 위해서 퍼블릭 학교 강좌도 지금 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줍시다 하는 얘기고. 끝으로 여러분들 진짜 자만의 칼날을 찾으세요. 남들과 같은 스펙 똑같이 경쟁하시고 남같이 똑같이 비슷한 여정에서 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시라. 아까 그래서 그런 7가지 차별화가 뭔지 그건 자기가 사실
고민하고 계속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문 애들한테 쓰는 건데, 꿈기 꾀강 하시죠? 꿈과 패션과, 그 다음에 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매진해 보세요. 그리고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도전하자. 꿈기 꾀강.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참 열정을 찾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에 한 20억을 재단 일을 통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꿈혁명도 우리 재단에서 한 거고, 제가 그 책에도 있지만은 북한에서 빵 공장이나 우유 공장 하잖아요. 거기 이만 애들이 요만해요. 피고에 상접돼 있고, 거기는 산이 나무가 없어요. 포란포이가 없어요. 무연탄이 없어요. 전기가 안 돌아요. 소금이 부족한 나라예요. 소금이 부족한 나라. 얘네들을 갖다가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빵, 곰보빵 있죠. 그 다음에 우유, 두유 한 잔 먹이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한 10,000명 이상의 제가 먹이는데, 그걸 먹이는데 한 명 먹이는데 얼마든지 아세요? 1년을 먹이는데 5만 원. 한 명에 5만 원이에요. 돈이 참 그렇게 귀하게 쓰입니다. 엄청난 영양가를 공급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귀하게 쓸 거니까 보시고, 그리고 못 하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독후감 같은 걸 보내주시면, 그러면 특히 카페 올려주시면 좋지. 그러면 제가 또 사인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끝나버렸네. 어떻게 꼭 1시간 반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니까 저는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계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더운 날씨에도 사실 보통 때 좀 캐주얼 입고들에게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무대에 설 때 좀 더 호감도를 주고, 그쪽에서 제 트레이드마크가 이거거든요. 이게 또 왜 하는지 아세요? 연예인 흉내 좀 내면서. 연예인이 좋아하는 게 뭐죠? 뭐예요? 무대 섰을 때 박수. 박수 맞고 이렇습니다.